구본상의 허심탄회 시작합니다. 치열했던 총선 이후 정치권 뉴스의 양이나 주목도는 그때에 비해 확실히 줄었습니다. 정치권이든 유권자든 언론이든 재충전의 시간이기도 하고요. 당분간 선거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당장 거대 양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치권은 다시 달아오르고 있고요. 지역 정치권에서도 정중동의 움직임 속에 물밑에서는 다음 행보를 위한 조용하고 치열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경쟁의 세계에는 두 마디 말밖에 없다. 즉 이기느냐 지느냐라는 말밖에 없다. 영국의 유명한 총리 윈스턴 처칠의 말인데요. 자, 이 전쟁 같은 정치의 세계에 들어온 두 분을 오늘 허심탄회에서 한 분씩 만나봅니다. 각 지역당을 또 도당을 어떤 리더십으로 이끌어갈지 진솔한 이야기 묻고 듣겠습니다. 구본상의 허심탄회 출발합니다. 네, 구본상의 허심탄회 여러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은 라디오 그리고 유튜브 MBC 충북 시사인 이슈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지금 현재는 여러분께서 이렇게 또 허심탄회 TV로도 함께 보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 오프닝에서도 먼저 말씀드렸듯이 여야 각 정당의 오늘 정치인들을 좀 모셨는데요. 이제 충북 지역 여야 각 정당도 2년 앞으로 다가왔죠. 지방선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본격적인 조직정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최근 도내 8개 지역위원장을 신규 임명했는데요. 오늘 1부에서는 노승일 신임 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장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잠깐 인사 좀 부탁을 드릴까요? 시청자 여러분께. 예. 민주당 충주지역위원장 노승일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보니까 작년 12월에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이제 그때 당시 저희 또 라디오 허심탄회 함께 했었는데 그때 기억이 좀 나세요? 예, 그때 방송 첫 출연이라 그래요? 긴장도 하고 그랬었죠. 민주당 입당을 전제로 해서 네. 지난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작년 10월경부터로 생각되는데 선거운동 중에 허심탄회에서 출연 요청이 와서 11월 달에 출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돌발 상황이 발생해서 네. 선거운동을 중단하게 돼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행히 이번에 민주당 충주 지역위원장을 맡아서 정말로 이제 정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지켜봐 주시고 많은 지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들이 대부분 이제 현역 의원들이 자연스럽게 하게 되거나 이제 그동안 맡아오셨던 분들이 이어갔는데 지금 이제 충주의 노승일 지역위원장 그리고 전원표 제천단양 지역위원장 두 분만 그야말로 새 이제 인물이 새 얼굴이 이제 전면에 나서게 됐습니다. 저희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모셨는데요. 조금 전에 일단 돌발 상황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그때 이제 한참 좀 선거 전에 한 넉 달, 5달 전이긴 했습니다만 그때 굉장히 포부를 밝히셨기 때문에 이제 본선 즈음에서 좀 뵙게 되려나 했는데 정작 이제 더불어민주당 그때 충주는 김경욱, 맹정섭, 박지우 세 예비 후보가 이제 붙었었단 말이죠. 네. 그 돌발 상황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10월부터 제가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은 안 했지만 네. 총선 출마를 위해서 사실상 선거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당 시기를 가장 효율적인 입당 시기를 보고 있었죠. 그리고 1월 6일 날 제가 출판 기념회를 하면서 네. 그거를 출정식의 의미로 삼아서 시작을 하고 이어서 입당도 하고 또 공식적인 출마 선언도 하고 예비 후보 등록도 해서 쭉 1년의 로드맵에 따라 절차를 밟아가면서 그동안 읍면을 돌면서 다져왔던 기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인지도를 나가는 변곡점을 만들려고 했는데 계획이 차곡차곡 있으셨어요. 예, 계획이 있었습니다. 다 근데 다 계획이 있었구나. 1월 8일 날 김경욱 지난번 총선 민주당 후보였던 충주 김경욱 전 위원장이 8일 날 복당 신청을 하고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돌발 상황이라는 건 그 부분을 제가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김경욱 후보가 21대 총선에 출마도 했었고 그래서 이게 제가 아니더라도 민주당의 대안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가 선거를
선거운동을 계속할지 출마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 고심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그러면 사실 저희 방송 출연하셨을 때도 실질적으로 예비 후보 신분은 아니셨어요. 이제 선거 운동 한다고 이제 하마평이 나왔고 이제 그런 의사는 밝히셨었지만. 그렇죠. 예비 후보였던 적이 없었죠. 아, 그러셨군요. 네, 네. 아, 그러면 1월 6일 출판 기념회 하시고 사실 그때도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 이재명 당대표 피습 사건이 있고 막 이래가지고 맞습니다. 조금 분위기도 그렇게 막 활발하게 하진 못하셨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원래 분위기가. 계획했던 것보다 예. 많이 차분하고 그다음에 축소해서 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진짜 돌발 상황이 많네요. 출판 기념회 분위기도 그랬고 1월 네. 8일 날 갑자기 네. 저 또 움직임이 있었고. 아니, 그러면 실제로 입당은 언제 하신 거예요? 입당은 지난 4월 19일 날. 아, 4월 19일. 날짜를 그 어간에 하려고 했는데 네네. 지금 4.19길래 의미를 부여해서 4월 19일 날 입당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아, 일단 궁금한 거 이제 더 여쭤봐야 되겠는데 한 가지 그냥 좀 큰 의미에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사실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노승일 전 충남경찰청장 또 그 전에 충북경찰청장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행정안전부 한참 뭐 경찰국 신설 때 이제 반대 목소리를 좀 세게 내셨잖아요. 네. 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이제 정치 행보가 이제 오게 되셨는데 네. 그때 어떤 선택하고 지금 이제 더 정치인으로서 한 발을 더 내딛는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 분위기라든지 가치랄까요? 그런 것들이 노승일 전 청장님하고 계속해서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또 그때랑 조금 좀 느낌이 좀 다르다랄지. 뭐 정치를 생각도 없다, 정치할 생각도 없다, 정치를 하게 된 계기가 경찰국 사태 신설 관련 사태 때문인 것은 맞습니다. 네. 그때 이제 강하게 발언하면서 대기 발령 받고 짐 싸가지고 서울 올라오면서 좀 윤석열 정부의 어떤 퇴행적 행태를 제가 잘 아는 경찰 조직에서 목격했고 그 이후에 다른 분야에서도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하고 얼마든지 또 추론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된 것은 맞는데 어차피 작년에 정치를 시작할 때 제가 단지 그 건만으로 민주당을 택했던 것은 아닙니다. 네.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돌아보고 저 스스로 점검을 했습니다. 뭐 경찰 생활을 하는 동안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제가 뭐 어느 당과 정체성이 맞는지 생각해볼 기회가 없었는데 은퇴하고 나서 정치를 하겠다고 작년 1월부터 마음먹고 나서부터는 뭐 교보문고 가서 바닥에 쭈그려 앉아 정치학 개론서도 오랜만에 읽어보고 네. 진보는 뭐고 보수는 뭐고 고민해가면서 선택한 당이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별다른 갈등은 없었습니다. 네. 네, 그러셨군요. 자, 그 이후에 이제 입당도 결국은 공식적으로 하시고 지역위원장으로까지 지금 이제 자리를 하게 되셨는데 사실 지역위원장 될 때 그 임명이 된 다음에 잠깐 그 임명 보준, 이 비준 이게 좀 늦어진 보류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다른 분들의 이제 항의, 정치적인 이의 신청이 있었고 그래서 일주일 정도 더 심사하는 기간이 있었는데요.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어떤 또 이유가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4월 19일 날 이제 입당을 하셨다고 했는데 네. 지금 그때 당시 이제 상대 후보 쪽에서는 뭐 12개월 내에 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 뭐 이런 식의 자격 때문에 거기 안 맞는 거 아니냐라고 정확하게 이의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예. 당규상 그런 규정 없습니다. 아, 그래요? 지역위원장이든 국회의원 후보든 네. 응모 당시에 당적을 보유하고 있으면 되는 거지 뭐 6개월이다 뭐 1년 내에 6개월 이상 뭐 당비를 납부해야 된다 이거는 피선거권이 아닌 선거권에 해당되는 규정을 아마 혼동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굳이 따지자면 뭐 그 이의 제기를 한 김경욱 전 위원장도 1월 17일인가 복당이 됐으니까요. 7월 17일이 돼야 6개월이 되지 않습니까? 저하고 입장이 똑같아요. 6개월도 안 된 거는. 뭐 그 외에도 민주당 인재 영입이 작년 12월 15일부터 됐거든요. 네네. 1차 인재 영입이. 그러면 그분들도 6월 15일이 돼야 6개월이 되는데 5월 말에 공천 공모 신청 지역위원장 응모 신청을 받았고 6월 3일 날 첫 번째 이제 지역위원장 결정이 났습니다.
그분들 다 지역위원장 하시고 계시거든요. 네. 당규에 6개월 규정이 없어요. 근데 어디서 본인도 사실은 같은 그 문제 제기한 거에 걸리게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 참 의아스럽기도 합니다. 김경욱 전 위원장이나 저나 지역위원장 응모하는데 아무런 자격의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의 제기가 돼서 문제가 됐고 최고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다시 재인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도 이제 그때 임명 배경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역시 이재명 대표의 친분 관계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잠깐 허심탄회하게 좀 허심탄회니까. 그 혹시 우리 앵커님께서는 만난 적이 없는데 친한 분 혹시 계세요? 없죠. 예, 저 이재명 대표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네, 만날 기회가 있었죠. 6월 5일, 2월 3일 날 지역위원장 임명되고 6월 5일 날 전체 전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연석회의가 있었으니까 그때 네네. 갔으면 뵐 수 있었는데 저는 보류가 되는 바람에 참석할 수가 없었죠. 네. 그러니 만난 적이 없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뭐 그리고 친하다 한들 뭐 친하지도 않지만 당이 대표 한 분의 생각으로 운영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민주당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위원장 임명과 관련해서 이재명 당대표님은 물론이고 뭐 중앙당이나 도당 어느 누구에게도 저를 도와달라고 청탁은 고사하고 말도 꺼낸 적이 없음을 네. 기회를 주시니까 분명하게 밝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2년 뒤에 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네. 일단 충북도당 상황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은 이제 도당위원장이 이제 선출이 됐습니다.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에 그 8개 지역위원장들이 같이 모여서 네. 그걸 이제 뭐 합의 추대를 할 것이냐 아니면 경선할 것이냐 그렇게 정한다고 하던데요. 어떤 식으로 지금 결정이 됐습니까? 그 부분은 뭐 경선을 한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선, 뭐 예. 어느 한 분이 나서시면 추대하면 되는데 도당위원장을 하시겠다는 분이 복수이기 때문에 아마 경선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른 변수가 없는 한. 그렇군요. 일단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광희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고 네. 도당위원장 또 네. 이현희 의원도 지금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경선 쪽으로 간다는 쪽으로 얘기가 모아졌군요. 그 충주 같은 경우 이제 지금 지역위원장을 맡으셨는데 네. 사실 충주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험지입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시장도 3선의 국민의힘 조기룡 시장 또 국회의원도 4선의 이번에 이종배 의원. 뭐랄까요? 어깨에 좀 책임감이 막중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전략, 어떤 생각으로 어떤 것들을 좀 명확하게 좀 지역민들에게 당원들에게 좀 내세우시겠습니까? 뭐 무거운 책임감 느낍니다. 왜냐하면 충주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녹록치 않은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충주민주당 자체에 있다고 봅니다. 네. 당원들이 이제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핵심 당원들이. 네. 그래서 개파가 있다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개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지만 예. 하여간 핵심 당원들이 이제 따르는 예. 또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럼 이분들을 어떻게 잘 아울러서 민주당의 어떤 이념이나 가치, 정강과 정책만을 바라보면서 충주민주당 깃발 아래 하나 되게 하느냐. 네. 이것이 아마 관건이고 그것 때문에 좀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당원들 다양한 의견을 잘 아울러서 네. 다가올 지방선거나 대선 그리고 이어지는 23대 총선까지 뭐 결단코 승리하겠다는 의욕도 있고요. 방안도 여러 가지 강구하고 있습니다. 조직도 재정비하고 또 외연도 확대하고 당에 이렇게 해서 당의 기치 아래 당원들이 같이 뭉칠 수 있도록 그게 제일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어찌됐든 다음 선거로 다가온 건 지방선거가 가장 큰 이슈가 되겠습니다. 근데 충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조기룡 시장이 이제 3선 연임 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더 이상 어쨌든 이제 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라서 이제 그 자리에 어떤 분들이 나올까 이제 굉장히 충주 지역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요. 어떻게 노승희 위원장님 뭐 단도직입적으로 충주시장 생각 있으세요? 나서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지금
우리 충주민주당이 패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는 민주당이 뭐 크게 승리했지만 충주만 보면 총선에서 충주가 패했다. 예. 패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당원들이 이번 선거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예. 패해서 상실감도 크거든요. 그래서 당원들 추슬러서 조직 재정비하고 이게 급선무지 지금 제가 재거치를 이야기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건 오히려 예의가 아닌 것 같고요. 선거 일정에 따라서 때가 되면 뭐 당원들 뜻도 묻고 또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서 뭐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선당 후사의 정신에 따라서 결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지금 원론적인 답변으로 원론적인 게 아니고 제 마음이 실제 그렇습니다. 지금 조기룡 시장이 어떻게 보면 그 경찰 선배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같은 또 충주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당을 좀 떠나서는 선후배로서는 좀 어떻게 사석에서 만날 기회라든지 뭐 큰 동창회라든지 뭐 이렇게 얼굴 뵐 기회는 좀 있습니까? 뭐 선거운동 시작하고는 좀 조심스럽죠. 그렇죠. 예. 시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근데 그 전에 뭐 학교 다닐 때나 네. 조직에 있을 때는 그 조기룡 시장께서 뭐 제 혼자 그래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를 많이 아껴주시고 아, 그래요? 조직에 있을 때도 뭐 여러 가지 그런 무뚝뚝하시지만 그 아껴주시는 그런 뭐 액션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럼 정치에 먼저 이렇게 들어가신 선배로서 혹시 해주셨던 덕담이라든지 조언 중에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뭐 꿀팁이랄지. 뭐 제 기질대로 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죠. 뭐 제 기질대로 원칙대로 기질이 어떠신데요? 뭐 고지고대로 고지고대로. 원칙대로 뭐, 원칙대로 한다. 뭐 잔수 못 쓰고 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차기 당대표가 누가 결정되느냐에 또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근데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줄임말로 표현하면 뭐 어대명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 대표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도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분위기가 그렇게 좀 모아져가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까 이제 그 정치에 들어오시면서 민주당의 어떤 가치 같은 것도 이제 살펴봤다고 하셨는데 그 아까 그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 관계에 따라서 된 게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전체 당에 봤을 때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또 원외 지역위원장으로 보실 때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뭐 현재 아직 후보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네네. 그 부분에 후보가 대해서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너무 성급한 질문 예.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현재 뭐 당 대표를 하시겠다거나 하고 알려진 분은 이재명 당 대표 한 분이시고 또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또 좋은 분들이 나오시면 또 다른 대안도 될 수 있을 것이죠. 네.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선택을 할 문제죠. 뭐 그리고 대안도 또 뭐 제가 당 대표 한다고 나가면 대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이 나오시는가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정할 일이지 뭐 지금 현재 뭐 아직 지금 드러난 분이 이재명 당 대표 한 분이라고 해서 그분이다 이렇게 할 일은 제가 말씀드릴 일은 아니죠. 네.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정치 신인이시잖아요. 신인으로서 그 더불어민주당의 험지라고 할 수 있는 충주에서 이제 지역위원장을 맡으셨고 임기가 2년이신가요? 네, 2년입니다. 예, 2년이면 사실은 짧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좀 아까도 뭐 말씀드렸습니다. 어깨가 무거우시고 근데 또 반면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정치 신인이고 원외 지역위원장으로서의 한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좀 대처해 나가실 계획이세요? 뭐 정치 초보 맞죠, 뭐. 그런데 우리 삶이 다 정치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가장이 그 정치를 잘 못하면 뭐 자녀들이나 또는 이 부부간에도 그 가정이 잘 화합되지 않지 않습니까? 직장 또한 마찬가지고요. 제가 또 생활했던 경찰 같은 경우도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분히 정치적 감각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냥 현실 정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정치적 초보다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은 좀 너무 성급하고요. 하지만 실질적인 현실 정치를 배우는 거는 이제 배워나가야겠죠. 네.
제가 학습 속도는 좀 빠른 편이라 네. 뭐 잘 해나갈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좀 많이 가고 있어서요. 네. 충주 지난번에 이제 저희 인터뷰할 때도 충주가 좀 변화가 없었다 뭐 이런 이제 부분에서 많은 말씀하고 가셨습니다. 네. 어떤 부분들을 좀 변화시키고 어떤 것들을 이제 앞으로 계획하실지 마지막으로 한 1분 정도 있습니다. 뭐 끝인사 아울러서 같이 좀 말씀 듣겠습니다. 네, 겸해서 뭐 제가 우리 시민들에게 충주 시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냥 간단히 메모해 왔는데요. 21대 총선 이후에 4년간 민주당이 5명의 지역위원장이 당무를 보면서 본의 아니게 다소 어수선한 그런 모습을 충주 시민 여러분께 보여드렸을 수도 있고 또 일부 실망을 드린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겁니다. 이제 우리 충주 민주당은 우리 당이 추구하는 가치들, 민주, 인권, 연대, 평화, 배려, 그리고 상생과 같은 공동의 가치와 목표 아래 하나가 될 겁니다. 하루아침에 결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다가가면 손잡아 주십시오. 초심 잃지 않고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노승일 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구본상의 허심탄회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2부에도 여러분 계속해서 저희 라디오 또 유튜브 MBC 충북 시사인 이슈를 통해서도 함께 듣고 보실 수 있고요. 저희 지금 TV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2부에는 국민의힘에 또 저희가 사실은 그 처음에 섭외할 때는 상당 당협위원장으로 섭외를 했었는데 그 사이에 섭외하고 난 이후에 저기 국민의힘 충북 도당위원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갑자기 이제 또 도당위원장으로서의 인터뷰까지 함께하게 됐는데요. 서승우 신임 국민의힘 충북 도당위원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총선 지나고 나서는 처음 다시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총선 지나고 나서 아마 방송은 제가 첫 출연으로 그러네요? 예.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깐 인사 좀 전해 주실까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허심탄회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예, 저는 국민의힘 상당구 당협위원장이자 충북 도당위원장입니다. 방송 또 라디오를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구본상의 허심탄회는 제가 공무원을 그만두고 우리 지역에 내려왔을 때 작년 11월 또 2월 3월 달에는 상당구로 제가 이제 공천을 전력 공천 받아서 갔을 때 또 이제 도당위원 네 번째인데요. 2년이 제가 무슨 지위가 변동됐을 때마다 첫 번째 방송하는 거라 저한테 개인적으로 남다르고요.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갑고 영광스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그렇게 첫 방송 이렇게 옮기실 때마다 옮기신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처음 하게 된 줄 몰랐는데요. 사실 그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았어요. 이제 도당위원장으로서의 얘기는 또 잠시 후에 하겠고요. 총선 지나고 나서 이른바 패배상은 어떻게 좀 다스리셨어요? 좀 힘드셨죠?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고요. 예. 총선 끝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격려와 응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제 그분들 한 분 한 분들이 격려와 응원을 주셔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서승우라는 후보자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와 채찍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경선 끝나고 감사인사도 많이 드렸지만 상당 당협위원장으로서 상당구에 있는 각종 단체들 어떤 회의라든지 아니면 제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게 봉사예요. 네. 근데 저는 현직에 있을 때는 봉사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한 8개 단체에다 후원만 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시간이 좀 돼서 여러 가지 봉사 단체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어울림 봉사, 뭐 스마일 봉사, 성주사람 봉사 그런 봉사 활동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고요. 또 저희 국민의힘 당원분들하고 만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의힘이 변화하고 혁신하고 다시 우리 국민 주민들로부터 받을 수 있을지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제가 여야를 막론하고 예전에 선거 이제 나가서 보셨던 분들 후일담을 들으면 굉장히 그 선거에서 졌을 때 우리 유권자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심정들 때문에 힘들어하신다는 얘기 들어서 제가 좀 여쭤봤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모실 때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서 이제 신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예. 남들 한 4년 8년 겪을 일을 다 한 번에 겪으신 것 같아요. 청원에 이제 처음에 후보로 나섰다가 이제 거기서는 이제 경선에서 한번 쓴맛을 보셨고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상황 때문에 상당으로 가서 본선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거기선 또 이제 본선에서 패배를 좀 하시고 이 좀 아픈 부분을 좀 다시 되새겨서 좀 죄송스럽습니다. 어떠셨어요? 그 몇 개월이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후회되는 점이라든지 아쉬움이 좀 남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공직 생활을 한 30여 년 했습니다. 네. 30여 년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시작을 충북도에서 시작을 해서 중앙 또 뭐 대통령실 또 외교부 근무를 했을 때 굉장히 열심히 바쁘게 살았는데 제가 작년 10월 말 퇴직을 하고 지역의 이제 정치인으로서 또 지역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나왔을 때 지금 한 6개월, 7개월째인데 네. 그 기간이 비중을 두자고 하면 감히 네. 30년간 공직 생활했을 때보다 더 치열하게 한 7개월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좀 아쉬운 거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조언을 해주세요. 조금만 일찍 나왔으면 특히 상당부에도 보통 준비를 6개월에서 1년, 많게는 2년, 4년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상당부에 전력 공천을 받고 한 20일 전에 공천을 받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요. 운동한 건 14일 반나절입니다. 네. 그 기간 동안에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서승호란 사람을 이름은 들어봤지만 얼굴도 못 봤다. 그리고 서승호에 대해서 평가도 제대로 못했는데 네. 선거를 끝나고 나니까 진한 아쉬움도 있고 지역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해달라고 응원을 많이 주셔가지고 네네. 제가 그분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상당구 당협위원장 그다음에 국민의힘 도당 위원장으로서 진짜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에 이제 선출이 되셨습니다. 좀 뒤늦었지만 축하를 드리겠고요. 일단 사실 그 전에는 보통 국민의힘 도당위원장들 보면은 이제 그 지역의 현역 의원들이 좀 돌아가면서 순번처럼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맡아 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원외 위원장으로서 이제 1년 동안 임기를 하게 되셨어요. 어떤 각오로 어떻게 또 운영을 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사실은 많은 분들이 말씀하셔요. 뭐 민주당은 2년인데 국민의힘은 1년이니까 네. 1년을 한다면은 뭐 너무 짧은 거 아니냐라고 예. 얘기는 하지만 사실 1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더군다나 저희들은 앞으로 26년에 지방선거도 있고요. 네. 27년에는 대통령 선거, 28년에는 그 총선이 다시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민의힘이 네. 국민이나 도민들로부터 선택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이유도 있겠지만 네. 우리가 보다 더 주민들, 도민들, 우리 당원들한테 다가가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동안은 당 체질 개선을 해서 네. 변화와 혁신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1년 동안 제가 잘 우리 도당이 살아 움직이는 도당이 되고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도당이 되고 당원들부터 사랑하는 도당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 토대로 해서 2년 후에 지방선거 승리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드는 게 저한테 주어진 거고요. 우리 정치 국민의힘에 많은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네네. 불구하고 저한테 도당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셨다는 거는 제가 정치 신인 아닙니까? 네. 그래서 기존의 정치와는 다르게 좀 변화하고 네. 실질적으로 젊고 살아 움직이는 도당이 되라라는 주문을 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 몇 가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뭐 레드팀이라고 할까요? 예. 우리 도당 내에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의힘, 충북도당 아니면 8개 당협의 문제점이 뭔지 우리 스스로 고민하고 토론하고 그 문제점이 발굴이 된다면은 우리 개선하는 노력도 좀 하려고 그러고요. 네. 또 하나는 주민들하고 거리가 좀 있었다고 그랬어요, 제가. 예. 그래서 우리 충북도당에는 봉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네. 아마 4, 50명 봉사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봉사단이 우리 청주 지역뿐만이 아니라 시군도 다니면서 시군에 있는 당협들 같이 좀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하고 다가가기도 하고 네. 그 계기를 통해서 시군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정책 민원 이런 것도 저희들이 들어서 시도하고 논의할 수 있는 것은 도하고 또 시군하고 할 수 있는 것 시군하고 만약에 그 사안이 중앙하고 필요하다면은 제가 당협하고 또 도하고 시하고 해서 중앙에서도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좀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우리 도청뿐만이 아니라 도뿐만이 아니라 청주시 또 군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원분들이 이제 자치단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분들하고 당정 협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나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또 하나는 도가 살아 움직이려면 같이 도민들이 관심이 있는 특별위원회가 많거든요. 예. 그 특별위원회에서도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부 내력 지원 뭐 특별법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보강이 돼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행이 됐거든요. 채워야 될 내용이 많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특위를 만들어서 하고요. 예. 아마 오늘이 청주 청원 통합 10주년이 되는 날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TV로는 이제 지난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100만 자족도시 전국 우리가 인구가 계속 줄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충북은 다행히 유입 인구가 있어서 유지는 되고 있는데 우리 청주시가 100만 자족도시 그 청주 만들기가 있거든요. 저희 도당에서도 특위를 만들어서 청주시와 도와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변화도 한다 그랬고요. 또 국민의힘이 실질적으로 도민과 지역 발전에 사는 데는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큰 틀에서 이제 체질 개선이라는 네 글자를 말씀하셔서 사실 좀 구체적인 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금 먼저 쭉 풀어주셔서 이런 방향이겠구나라고 좀 방향은 저희가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노파심 어린 질문 한번 또 드린다면 어찌됐든 1년이고 또 원회이시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당 장악력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미 지난번에 이제 도의회 의장 선출 과정에서 조금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좀 잡음 섞인 표 결과도 좀 나왔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일단 국민의힘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당위원장 선출할 때도 그 전 이종배 도당위원장과 그 당협위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은 차기 도당위원장을 설치하고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훌륭한 분들도 있지만 저한테 그 막중한 책임을 주어 주셨어요. 그거는 제가 행정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젊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들을 높여 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할 거고요. 도의회 문제나 청주시 문제나 시군의 있습니다. 일단 도에서 하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청주시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그 의장님들 그다음에 원내대표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은 고막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민의힘 여당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 2년 동안 제대로 되려면은 국민의힘이 단합하고 소통하고 또 사실은 갈등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갈등을 키울 수는 없거든요. 네네. 서로가 이해를 하고 원팀이 돼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청주시 전임의장, 새로운 의장, 도 전임의장, 새로운 의장도 소통을 하고 있고요. 만나고 네. 또 원내대표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면은 국민의힘이 변화된 모습을 제가 같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뭐 얘기 나온 김에 계속 좀 가겠습니다. 그 7월 23일에 이제 국민의힘은 또 전체 이제 당 대표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당 대표도 선출하고 최고위원들도 나올 텐데 관련해서 어떻게 일단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아직 국민의힘에서 총선 백서가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말씀하신 지역 당의 어떤 다시 나아갈 체질 개선이라는 부분도 결국은 이때까지 이러이러했으니 이젠 이러이러하겠다라는 지금 방향을 말씀해 주신 건데 국민의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러이러했다라는 거에 대한 지금 방점이 그 마침표가 안 찍혔기 때문에 사실은 뭐 환부가 드러나야 거기서 치료를 할 텐데 이게 지금 명확하게 좀 합의된 얘기가 안 나왔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총선 치르신 입장에서 총선에서의 어떤 패배의 원인, 뭐 원인이라는 표현보다 어떻게 보면 아쉬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총선 평가는 사실은 저희들한테 굉장히 아프거든요. 예. 아마 우리 국민의힘 후보자들도
자기 지역구에서 하면 후보자라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뭐 그게 뭐 정치적 바람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총론적으로 우리 국민의 힘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이나 도민들로부터 국민의 눈높이, 도민의 눈높이 아니면 우리 당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원의 눈높이에 맞추질 못한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저는 물론 총선 백서에서도 많은 얘기들이 있고요. 또 국민의힘은 사실은 254개 당원 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역구가 그 중에서 90개는 원내에 있고 164개가 원외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164개 중에서 사고 당협을 빼고 148개 원외 당협이 있고 이 원외 당협 위원장들이 지난 6월 27일 날 당협 협의회 회장도 선출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원외에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선거와 관련돼서 아쉬운 점, 변화될 부분들은 아마 원외 중심으로도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논의되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사무총장을 반드시 원내에서 해야 되느냐. 원외 사무총장도 할 수 있다. 네. 원내는 굉장히 그 국회 내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으니까. 바쁘거든요. 예. 그런데 원외에서 맡는다면은 실질적으로 원외위원장들은 주민들과 호흡하고 지역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 수도 있고 네. 더 과감하게 국민의힘의 체질 개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고 다행히 우리 전당대회 후보 네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고 있고 또 하나는 원외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지금 정당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사무실도 못 내고 그래서 지금 어떤 뭐 후회도 없고. 지구당 얘기가 좀 예,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민주당에서도 그러고 뭐 김영배 의원님 대표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 쪽에서도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나 많은 분들이 그 지구당이라고 할까요? 네네. 아니면 뭐 지역당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그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고 네. 저희 원외 당협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뭐 조금 편안한 얘기로 너무 어려운 질문들을 계속 드렸던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년 행정하시면서 사실은 이제 대통령실도 오래 계셨어요. 뭐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다 대통령실에 있었고 이번에 또 윤석열 정부에서도 대통령실 자치행정 비서관으로 계셨고 그렇게 계시다가 이 정치권으로 넘어와서 실제로 바깥에서 보던 거랑 정치권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또 도당위원장까지 하시면서 이제 전격적으로 뛰어드셨기 때문에 총선도 치르셨습니다만 어떤 좀 밖에서 볼 때는 어떤 차이가 좀 있습니까? 일단 정부 내에서 있으면은요 사실은 제가 공무원이고 제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부처에서 움직이는 걸 하고요. 정부 내에서 활동을 하거든요. 네네. 부처에서 주요 국장이나 과장을 했을 때는 그 국정과제 중에서 해당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직접적인 주민과 아니면 국민과 이렇게 접촉이 좀 떨어지는 건 맞아요.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정책이 잘 되면 좋지만 안 되면 탁상행정이라는 또 비난을 받고 네네네. 있거든요. 제가 막상 그 지역에 왔더니 지역에서는 뭐 언론이나 기관단체나 많은 분들은 서승우라는 사람이 도에서 과장도 했어, 뭐 기획관리실장도 했어, 부지사도 했어, 네. 여러 가지에서 알고 있었지만 사실 주민들은 모르거든요. 그렇죠. 서승우라는 사람이 이런 경력을 갖고 있지만, 근데 제가 막상 현실 정치로 와서 보니까 주민들하고의 호흡도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당원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당원들과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고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중앙하고도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지역에서 주민들과 우리 당원들하고 호흡을 해서 반드시 2년 후에 지방선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당 체질 변화 또 국민들의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그런 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대통령실에 계실 때가 있었기 때문에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또 국민의힘으로서는 뭐 당에 대한 지지율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3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근데 그때 제가 저희 프로그램 나오셨을 때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소통을 직원들하고 특히 참 잘하신다, 진솔하게, 허탈하게, 소탈하게 잘하신다라고 이제 몇 번이나 말씀하셨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혹시 이제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소위 말하는 답보 내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 상황, 뭘 해도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기사의 표현들도 있습니다만 어떤 조언이랄까 어떤 게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바깥에서 또 다시 나와서 보실 때는 일단은 정부에서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 청년 세대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가 사회에 이제 일명 비정상적이라고 할까요? 비정상적이고 어떤 특정한 집단 아니면 특정한 세력 이런 부분들에서 과하게 재정이 됐던 뭐 이렇게 혜택이 가는 거에 대해서는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하고 정상화를 시킨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네. 갈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노동개혁도 그렇고 연금개혁도 그렇고 근본적인 개혁들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2년에 정부가 추진하는 것들이 일부 리스크가 정치적 리스크가 있어요. 그 리스크가 뭐 최상병이니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면은 정부가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남은 3년 동안에 국민들한테 약속한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잘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마 지지율도 다시 올라갈 수 있고 물론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그 설명도 하고 소통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승우 이제 도당위원장님의 다음 행보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앞선 좀 일부 출연자께도 제가 비슷한 질문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만 이제 다음 선거는 결국 지방선거예요. 사실 이제 서승우 도당위원장의 어떤 그동안의 여러 가지 또 이력도 그렇고요. 뭐 다음 지방선거 나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떠세요? 제가 총선 끝나고요. 예. 재미난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저는 총선 끝나고 서울을 올라간 적이 중앙회의하고 집 문제 때문에 딱 한 4번 정도 올라갔어요. 예. 항상 지역에 있으면서 상당구에 있는 어떤 기관단체나 아니면 네네. 주민자치나 이통장이나 아니면 봉사하는 데 활동을 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화가 대부분이 성주에 계십니까? 라는 질문. 청선 끝나고 서울 올라가 네, 계시구나 예. 이런 아마 그게 생각들을. 기존에 정치하시는 분들이 선거가 끝나면은 서울로 올라가서 예. 또 선거 때만 내려오는 그런 걸 많이 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네네.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은 하도 그런 질문을 들어서 제가 서울 집을 12월 달에 정리하려고 그랬는데요. 네. 8월 말에 정리를 하고 저 상당구 이제 오는 8월 말에 예, 이사를 할 거고요. 예. 사무실도 사실은 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6월 24일자로 도당위원장이 돼서 사실 도당에도 기존의 위원장님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일주일에 3번 이상 아니면 현안이 있으면 매일 출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무실은 마련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방선거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말씀들을 해주시는 것은 저에 네. 대한 애정도 있고 또 제가 행정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당 당협위원장이고 예. 도당위원장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충북 국민의힘 도당이 어떤 변화와 혁신도 해야 되고요. 많은 집권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어요. 그 사업이라는 게 충북 도당이 진짜 일하고 있구나. 충북 도당이 8개의 당협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주민들한테 다가가려고 하는구나. 네. 지역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고 오면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방의원의 한 75% 자치단체 도를 포함해서 12잔치단 중에서 8분이 네네.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남은 2년 동안 열심히 성공을 해야지만 2년 후에 지방선거 때 우리
국민의힘 후보자들이 힘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공하는 자치단체장들이 될 수 있도록 더 시군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역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아까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도 나열해 주셨는데 청주 또 더 나아가서 충북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마 시군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제 중부내력 연계 지원법을 네네. 하고 있고 청주시는 백만 자족도시 청주시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중앙의 도움이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필요하다면 도당 자체의 특위도 구성을 하고 네. 또 필요하다면 저도 대통령실과 중앙부처에 많이 근무를 했고 저랑 같이 근무했던 분들이 다 실장 이상 차관, 네네. 심지어는 장관까지 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건 적극적으로 이용하겠다. 백업도 예. 하고 함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한 1분 정도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인사 앞으로의 계획 밝히시면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우리 구분상 팀장님께서 질문해 주셔서 저 충북도당 위원장으로서 각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도당위원장이지만 정치 신인입니다. 기성 정치의 문제점을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저를 정치 신인인데 우리 국민의힘 당협회에서 도당위원장으로 주신 것 같습니다. 충북 도당을 도민과 당원의 눈높이에서 변화하고 혁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지방선거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다시 사랑받고 있는 토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서성우 국민의힘 도당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